제목이 Creating Together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함께 뭔가를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 충암고등학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학교다. 저희는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자세하게는 뭐 순차적인 프로그램으로 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점으로 따지면 대학도 인정하는 우수 동아리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런 부분들도 활달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또 반면 극명한 단점들이 또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건 아마 학부모님들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순차적으로 같이 한번 알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는 일단 모든 고등학교가 동일하게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지금 학생들은 2027년도에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예, 들어오세요. 네. 역시 아들들 엄마들이라서 그런지 뭔가 포스가 남다르시다 들어오시니까 저 딸만 둘이라서 좀 약간 호랑이 엄마들 같은 약간 느낄 수 있으신데요. 자, 2027년도에 애들 입시 치러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때 얘네들은 근데 우리가 2015 교육개정안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입시를 이렇게 치르게 됐을 때 사실은 막배를 탔죠. 교육개정안 바뀌는 거에 막배를 타서 그 얘기를 아마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를 또 잘못 오해하시면 교육개정안이 바뀌니까 그 바뀌는 교육개정안, 즉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지금 이제 올라가는 그 입시하고는 우리 애들하고는 상관이 없어. 맨날 유튜브 틀면 고교학점제 얘기하고 뭐 수능이 개편이 됐네 어쩌네 이주호 교육부 장관 나와서 막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우리 아이들하고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상관없는 것도 있고요. 겁나게 상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관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딱 눈을 감아버리는 순간 굉장히 가능성이 좁아지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자는 것이죠. 교육개정안은 말씀드립니다만은 무 자르듯이 싹 해가지고 갑자기 오늘부터 1일 교육개정안 바뀌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지금 이제 교육개정안이 바뀌는 거는 결정이 됐고,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 아들들이 치러야 되는 입시는 바뀐 교육개정안이 출발을 한 기차 어느 칸 안에 있어요. 근데 저 기차는 우리가 아니야 이래버리시면 골 때린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증빙자료로 얘기할 수 있는지는 순차적으로 대학별 요강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다르죠? 일단은 등급제가 완전 다르고요. 또 선택 과목들의 종류도 좀 다릅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는지 여부도 상당히 다르게 되는데, 이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이거잖아요. 수학 과목을 수능에서 선택을 하더라도 공통 수학이 있고 플러스 거기서 이제 기하를 할 건지 미적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는 거고, 국어도 역시나 엄매를 할 건지 화작을 할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입시가 우리 애들 때 딱 끊긴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되게 전반적으로 좀 황당한 상황이에요. 재수를 시킬 수가 없죠. 근데 어차피 재수는 안 시키실 거잖아요. 그쵸? 재수를 누가 지금 원하겠어요. 무슨 입학도 하기 전에 초치는 말 하는 것처럼. 그리고 원래 서부학부는 재수를 잘 안 시켜요. 지가 그 대학을 가가지고 가보니까 엄마 이게 아니야 한 번 더 해볼래 이렇게 하는 거지, 서부학부는 뭐 초반부터 무슨 재수를 염두에 둬서 4년 계획을 세운다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은 이미 고교학점제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입시도 올해 입시도 그 설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내년 입시랑 내후년 입시는 더하면 더했겠죠. 고교학점제라는 색깔이 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서, 특히 학종에 대해서는 보다 더 관심 갖고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입은요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첫째 자녀이신 학부모님도 계시고, 입시를 한번 나 경험했다, 지금 입시 그거 너무 아프더라 그거 해보니까, 이제 이런 학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수시 정시를 구분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각각의 전형에 대한 설명도 무조건 하실 수 있어야 되며, 지금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이 페이지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단은 학부모님들께서 이 페이지 하나만큼은 내가 설명도 가능하다. 약간 이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수시는 수능 보기 이전에 입시 치르는 거 맞죠? 그쵸? 근데 입시를 좀 치러보신 분 학부모님 손 좀 들어주세요. 한번 치르셨군요. 예. 아니면은 지금 얘가 고등학교 처음인 학부모님들 잠깐 손 좀 들어주세요. 그러시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정시 구분 못하는 학생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수시 정시 구분 못하는 학부모님도 있으세요. 그냥 본인이 구분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좀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대충은 아는데 애매하게 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수시 교과랑 종합하고 논술 전형으로 쓰는데 원서 몇 장 쓰나요? 6장 쓰죠. 6장. 이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딱 끝나면 원서를 쓰게 되는 거, 요게 이제 수시입니다. 자, 그런데 수시로 6장의 원서를 쓰게 될 때 한 가지로 6장 쓰는 것은 없어요. 그런 애는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보면 그런 애들이 또 나와요. 어이없게. 저는 충암에 그런 애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찌되건 교과랑 종합으로 3, 3을 쓰든가 4, 2를 쓰든가 아니면은 뭐 종합과 논술 두 개를 와리가리 섞어가지고 3, 3을 쓰든가 약간 이런 식인데 그렇다고 이거를 2장 이렇게 쓰는 애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춰서 설계를 해서 6장을 쓰게 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간에 입시를 치러보신 학부모님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 텐데 교과 전형이라는 거는 일단은 내신을 보죠. 근데 내신을 1학년 때랑 보다 2학년 때 잘했냐? 가산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내신을 숫자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충암고 2등급하고 대성고 2등급을 똑같이 보겠다는 거죠. 교과는. 하나고 1등급하고 충암고 1등급을 똑같이 보겠다는 게 교과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 교과 갖고는 우리가 내신이 다 똑같다라고 해서 이게 실력이 똑같다라는 게 아니니까 수능에서 최저 등급을 가져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뽑았어요. 그동안에는. 그래서 우리는 학생부 교과에 대한 인지는 여기까지셨죠. 자, 그런데 뭐가 생겼나요? 생기부 갖고 오래요. 교과인데 생기부 내래요. 어디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냐? 작년 입시에서도 올해 입시에서도 경희대, 동국대, 건국대 정도가 지금 교과지만 생기부 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고교학점제 교육개정안이 바뀐 2022 교육개정안이랑 이렇게 섞어 있다라는 증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 아들은 좀 극아이 성향이 강해서 애가 나대거나 질문하거나 생기부 꾸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답이 없는 스타일이라 에이씨 충암 안 그래도 좀 약간 그렇게 자사고는 아니니까 가서 교과 전형으로 최저 맞춰가지고 이렇게 보내야 쓰겄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목표가 서울시내 15개 대학의 이상이시라면 경희대 발표를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준이 되니까. 대체로 다 생기부 내라고 제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갈 길이 없어요. 이거 내야 돼요. 두 번째, 학종입니다. 학종을 서부학군에서 대학을 수시로 보내려고 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피한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마치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저 지방에 있는 저기 어디 산골짜기에 진짜 전체 정원 한 30명, 50명 있는 학교에서 내신이 좋아가지고 어디를 가야겠다 이런 느낌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서울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수시로 간다 그러면 종합을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종합은 교과랑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성고 2등급하고 충암고 2등급을 똑같이 보진 않습니다. 종합이기 때문에 그 학교의 내신 등급의 편차도 보고 수준도 보고 전반적 서류에 대한 평가들을 다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보고서 뽑겠다는 거예요, 종합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여기 뭐가 부활됩니까? 면접이요. 면접을 무조건 보겠다는 위주예요, 지금 주요 대학들이. 그래서 요 내용과 요 내용에 대한 우리가 인지가 확실하게 계속해서 조금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면접을 애들이 보고 싶을 것 같으세요? 별로 없겠죠, 이거는. 그쵸? 그 면접은 베이스가 뭔가요? 물론 인성 면접도 봅니다만은 생기부 베이스 면접을 보게 되겠죠, 대체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과도 생기부, 종합은 원래 생기부였는데 또 면접까지. 요게 있고요. 심지어
정시로 가도 지금 현재도 이렇잖아요. 정시에서도 서울대, 연대, 고대까지도 지금 생기부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생기부는 좀 오해가 있으신데 세특이라든가 이런 전반적 내용을 다 보겠다는 건가 정시에서도 라기보다는 어느 과목들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선택 과목들에 대한 이 결이 맞춰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전체 입시에서 어떤가요?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그 5글자가 수시정시에 이렇게 탁 퍼져서 뭔가 아우라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이 그 기차를 타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승선을 해서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 학부모님들 오셨을 때에는 솔직히 뭐 이런 자료보다는 어찌 보면 야, 니네 충암고 내신 어떻게 하냐? 충암교에 대해서 꿀팁 좀 알려줘. 충암교 자체 프로그램이 뭐야?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빅픽처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충암고 내신이 완전 중요해요. 완전 중요한데 내신만 잘 봐서 뽑아주는 주요 대학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전형은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15개 이상의 대학들은 이런 것들을 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 성적은 이제 기본인 거예요. 기본이고 선발 기준 자체가 될 수는 없다. 심지어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은 30%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 내신이 나쁜 애들이 거기 지원해도 되느냐 이상한 괴리를 펼치시는데 그게 아니라 각 대학들에서 요구하는 내신 점수가 있고 경쟁률이라는 게 터지는데 비슷한 애들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 안에서 학업 역량을 30% 보겠다라는 게 경희대 발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거는 기본이고 그럼 나머지가 뭔데? 나머지는 선택 과목과 탐구 활동을 확인을 하겠다. 진로 역량에서 확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은 언제 선택을 하죠? 2학년 때 아이들이 이제 공통 과목을 1학년 때까지 싹 똑같이 전교생들이 똑같은 과목을 다 듣고요. 문이과 할 거 없이 2학년 올라가면은 일반 선택 과목들을 선택해서 듣고 3학년 때는 주로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걸 선택해서 듣게 돼요. 그래서 물화생지 같은 거를 이제 2학년 때 선택해서 듣는 거고 3학년 올라가면은 투 과목 같은 게 진로 선택으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순차적으로 이걸 선택을 할 때 여태까지는 야매로 선택한 애들도 조금 먹힐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예를 들어 내가 공학을 갈 건데 물리는 왠지 빡세. 그리고 물리 선택하는 애들도 몇 명 안 될 것 같아 우리 학교에서. 따라서 이거 선택하면 내가 내신을 A등급 받기가 굉장히 빡셀 것 같으니 나는 그냥 조금 널널한 지학이나 생물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약간 야매를 굴렸다가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시까지도 이 결을들을 다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선택 과목과 탐구 활동 확인하겠다 진로 역량인데 요게 70%예요. 경희대 발표 내용은. 학업 역량이 30이고 진로 역량이 70입니다. 이걸 더 보겠다 소리잖아요. 고교 학점제라는 키워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정말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그 학교 내신만 가지고 가늠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수능 성적으로 이 학생의 학업 역량, 학업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겠다라는 게 이제 수능 최저죠. 수능 최저. 그래서 교과에서도 수능 최저, 논술에서도 수능 최저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24년도 새해가 밝은 지가 이제 벌써 한 달도 지났는데 뭐 트렌드 코리아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러면 2024년도에 트렌드 코리아 책을 보니까 키워드 중에 육각형 인간이 있더라고요. 육각형 인간. 근데 입시로 보니까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용어가 저는 생각이 났어요. 다시 부활됐네. 죽음의 트라이앵글. 그러던 입시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내신 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 수능 최저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두 개만 갖고 뽑아주는 전형이 15개 이상의 대학에는 없으니까 그 와중에 또 생기부도 잘 꾸리라 이거예요. 전공 적합성에 맞게끔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갖춰야지 15개 이상 대학에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 이런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페이지까지 괜찮으십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충암고등학교에 이제 입학이 딱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복 입고 아이들이 막 야, 여기 대통령 나온 학교야. 야구부도 쩔고 막 진짜 완전 선생님들이 또 그렇게 예쁘시대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예쁘시대요. 예쁜 선생님들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되게 좋다. 너무 표정 너무 밝아진다 지금 순식간에. 자, 이런 우리 충암교의 시선으로 이렇게 대학이랑 입시라든 것들은 지금도 그러실 수밖에 없는 이렇게 바라보실 텐데요.
학부모님 제가 말씀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아들이 충암고등학교 딱 입학해서 1년의 과정에 입시 과정을 확 거쳐서 물론 그 중간에 별의 별일이 다 있고 아빠랑 싸워가지고 막 집도 한번 나가고 애가 막 한번 말아먹고 또 다시 올라오고 생시효를 다해서 와씨 2027학년도 입시를 딱 치러서 원서를 딱 쓰고 마무리를 했더니 헐 서강대에 붙어버렸네. 그리고 또 6개를 썼으니까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서강대 하나 붙었고 인하대 하나 붙었습니다. 학부모님 어디 보내실 거예요? 예, 서강대 보내실 거죠? 하나만 한 얘기를 제가 해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인 즉슨 학부모님들 머릿속에 대한민국의 대학들이 서열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의심 없이 모두가 다 서강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대학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충암고를 충암고 하나의 모집단을 보고 우리가 뽑는 게 아니니까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쫙 이렇게 보겠죠. 그럼 대학은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서열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학부모님들도 당연히 아시잖아요. 이제 와서 모른 척 하기에요. 하나고가 높다는 거 아시잖아요. 과학영재고가 높다는 거 아시잖아요. 충암고가 그보다 높지 않다는 거를 다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충암고가 딱 됨과 동시에 뭔가 우리 아들 학교니까 불리한 거 아니야? 약간 왜 억울하게 이게 불합리한 거 아니야? 뭐가 불합리해요? 우리가 다 이미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전제로 우리가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좀 해야 돼요. 충암고 지금 전국구에 있는 고등학교 학군지 중에 어느 군에 속해 있는가? 자, 영재과학고가 간대학 1순위가 있겠죠. 제일 수준이 높은 것은. 그리고 전사고도 다 급이 다릅니다. 전사고라고 다 똑같지 않죠. 그래서 전사고 1, 2, 3군, 외고 1, 2, 3군. 뭐 우리가 가까운 외고 뭐 명덕외고라든가 뭐 대일외고는 한 2군 중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에도 외고가 또 있거든요. 이런 데가 이제 3군 정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일반고는 총 6개로 잘라봤을 때 일반고 1군에 있는 학교들은 다 들어봤음직한 그런 고등학교들이실 거예요. 뭐 강남권에 있는 뭐 숙명여고라든가 세화고등학교라든가 서울고라든가 중앙고라든가 이런 데들이 중앙고는 이제 자사고입니다만 아무튼 여기에 이렇게 속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제 일반고 4군 정도에 있는 게 우리 충암고예요.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에서 3군에 있는 학교는 어딜 것 같으세요? 예일이나 대성고등학교가 아무래도 조금 여기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거 다 알고 충암고 1순위로 지정하신 거 맞죠? 왜냐면 이 안에서 유리함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색하고 우리가 이거를 파악을 한번 하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이 봤을 때는 그래 너네 충암고 일반고 중에서 4군이지? 이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서울대가 이 대학 전체의 모든 본체의 한 가지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대학은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주제 파악을 가장 확실하게 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주제 파악 제일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건 대학이에요. 지금 고등학교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거기 다니는 구성원들은 막 이러다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입시 요강이라든가 실제로 입시를 지원하게 되는 그 날짜라든가 이런 설계들을 가만히 뜯어보시고 입시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로 국민대가 고대랑 맞짱을 뜨지는 않습니다. 그쵸? 국민대가 고대가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뭐 최저도 우리도 삼합으로다가 삼합 8로 삼합 7로 맞출란다. 장난하냐고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겠죠. 너네 왜 뭘 믿고 그러냐. 아무도 지원 안 해. 그럼 이제 그 대학은 1년 동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국민대 입장에서는 국민대랑 같이 맞짱을 뜨는 그 경쟁 대학들 있죠. 그 경쟁 대학들에서 입시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싹 이해를 하고 치고 빠지고를 하면서 날짜도 정하고 최저도 정하고 그리고 몇 퍼센트를 역량들을 어떻게 볼지도 다 디자인과 설계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국민대에 지원하게 된 게 국민대가 어제 오늘 원데이 투데이 생긴 학교가 아니니까 지원을 하는 고등학교들의 이 출신 고들의 어떤 역량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국민대는 학부모님들 생각할 때 전국고 자사고 애들이 국민대 쓸 것 같으세요? 안 쓸 것 같으세요? 안 쓰죠. 그쵸? 근데 이제 일반 자사고는 쓰겠죠. 그리고 일반고도 쓰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국민대가 설계를 할 때
당연히 그 정도 수준 안에서 우수한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지 저 끝강에 있는 애들이 어차피 돼도 여기 안 와요. 걔네 그 위에 있는 대학 붙어서 거기로 가지. 복수 합격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입결을 발표하게 될 때에는 나중에 보시면 일반계 애들을 뽑고자 열어놓은 전형이 딱 열려 있어요. 같은 학교 같은 과라 하더라도 전형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특목고가 유리해 뭐 전국구 자사고가 유리해가 아니라 걔네를 뽑으려고 열어놓은 전형이 구멍이 이만큼 있고 일반고 애들 중에서 우수한 애들을 뽑고자 우리 대학 수준에 맞게끔 내가 우리 주제 파악을 싹 다 했으니까 오면 뽑아주겠다라는 전형이 그대로 열려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타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문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충암고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매력을 어필을 해야죠. 지금은 내가 을이니까 내가 내 수준에 맞춰서 대학에 원서를 탁 쓰게 될 때 나 뽑아줘도 완전 타당합니다. 나 정도 수준이면 그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라는 걸 어필을 해야 되니까 전형에 맞게끔 설계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시 얘기를 잠깐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제 1학년 내신 치르고 1학년 끝에 이런 애들은 별로 없는데 우리 지역 특성상 한 2학년 1학기 정도 끝나면 갑자기 정시로 자기는 틀어버리겠대요. 그러니까 엄마랑 대화가 안 돼갖고 겁나 또 싸워요. 그럼 아빠는 정시는 뭐고 수시는 뭐냐? 이제 약간 이런 분들도 많고 아유 맨날 싸워 집에서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야구를 보시죠. 이제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시는 충암고를 위해서 열어놓은 전형이 아니에요. 애시당초 설계가. 근데 물정 모르고 저기가 전형이 크고 지금 뉴스에서 맨날 얘기하고 뭐 정시가 40% 유지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 점을 들고 들어가서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모로 맞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로 좋은 데를 가는 게 아니라 더 나쁜 데를 갈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가능성으로 따졌을 때. 자, 그래서 이 시선으로 갑이 누구고 지금 내가 을이라면 갑의 위치와 을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조건은 뭐고 내가 맞춰야 될 것들은 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 판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암고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성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배정이 되셨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암고등학교 학생의 성향은 뭐냐? Creating together. 같이 만드는 거예요. 같이 만드는 거로. 여기 이렇게 화우링이 있지. 죄송합니다. 예. 충암고등학교는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만드는데 먼저 충암고등학교 상위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사회 공동체라고 하는 내용 보이시죠? 이거에 무조건 참여를 하셔야 돼요. 지역사회 공동체라는 이 활동에 상위권 학생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에서 1호로 우리 충암고등학교가 신청을 해서 그 공영자사고라고 하는 걸로 이제 지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에 한 3억 정도가 지원을 받게 돼서 그 약간 여러 가지 조금 충암고 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그 지역사회에서 이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3억이 제대로 쓰여지느냐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을 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게 이 프로그램이 교내에서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교외까지도 같이 확장이 돼서 진행이 될 수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좀 마지막 부분에 실제 사례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가장 이상적으로 운영을 했던 학생들에 대한 사례를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지역사회 공동체위원회 수업 이 프로그램이 되게 필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어떤 게 되세요? 우리 아들이 상위권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중하위권은 어떤 게 필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중하위권이 뭐가 필수예요? 성적이나 올려야지. 성적을 올리고 나서 뭐 그 다음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 없냐 이런 걸 얘기를 해야지 얘네만 유리하냐 이 얘기는 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15개 대학을 간다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성적도 올려서 액티브하게 학교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지역사회 공동체위원회 활동도 하고 또 북샐러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충암고만의 프로그램을 하게 될 건데 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종합과 교과전형 두 가지가 있고요. 요 내용은 경희대학교에서 발표한 입시 요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저희가 명지고등학교 간담회를 했는데 한 학부모님께서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왜 경희대 걸 갖고 왔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좋은 질문이셨는데 경희대는 서영고, 서성안이 다음에 중경, 외시 3군에 있죠. 과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그리고 그 밑에는 동건옥부터 시작해서 국숭세단, 뭐 단국대 이렇게 잘잘잘 인하대까지 막 쫙 있습니다. 자, 경희대는 15개 대학의 딱 중심이에요. 그리고 경희대는 타 학교보다, 타 대학보다 조금 더 빨리 되게 구체적으로 입시번호를 발표를 합니다. 너무 적나라해요. 입결에 대해서도 무슨 전형으로 몇 명이 무슨 학교 출신인지까지 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경희대를 바라보고 있는 동국대학교, 건국대학교, 국민대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희대가 저랬단 말이지. 그리고 경희대 위에 있는 학교들도 의식을 당연히 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서 경희대를 표준화해서 15개 대학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경희대학교는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을 두 개로 나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합전형에서는 일단 1단계에서 서류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1단계에서 서류평가를 해서 2단계에서는 성적 70%, 면접 30%로 아이를 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류평가에서 선발이 안 되면 면접의 기회조차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여기? 자, 그런데 아까 종합전형이니까 당연히 생기부를 보잖아요. 근데 생기부 말고 또 뭐가 그렇게 막 부활됐다고 말씀드렸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이죠, 면접. 그래서 면접이 여기 평가가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부 전체를, 생기부 전체를 바라보게 된다. 요거고요. 교과 같은 경우는 학생부 성적과 교과 종합평가를 보겠다라는 얘기고 면접은 없습니다. 교과 전형은. 대신에 생기부를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지금 경희대가. 그래서 보는 내용은 생기부 전체가 아니에요. 생기부 전체 중에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보겠다는 겁니다.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 뭐죠? 세특이에요. 그럼 세특은 1학년 때만 있지 않잖아요. 2학년 선택 과목의 세특, 3학년 진로 선택 과목의 세특을 보겠다는 얘기죠. 그 말은 더 본질적으로 뭡니까? 선택 과목 뭐 선택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정시에서도 보는데 이거 교과에서 안 볼 리가 없잖아요. 세특의 글씨를 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결에 맞춰서 얘가 지금 진로를 잘 설계를 했느냐 이 부분을 같이 보겠다는 얘기를 교과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교과와 종합이 짬뽕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와리가리. 종합이 종합 같지가 않고 교과가 교과 같지가 않은 두 가지가 합쳐진 이런 느낌이라고 비율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맞겠죠? 자,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는 세 가지 역량을 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용어는 경희대만의 용어가 아니에요. 자, 이거는 새로 나온 역량, 그 대입 개편안에서 나온 역량 세 가지를 우리가 공통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을 30%, 진로 역량을 70%, 공동체 역량을 20%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또 잘못 오역하면 학업 역량이 30이니까 내신을 별로 안 보는구나, 내신이 좀 안 좋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충함은 말이 안 되죠. 학생부 종합이잖아요. 그럼 15개 이상 대학이면 거기에 경쟁하는 애들이 특목도 오고 자사도 오고 영재도 오고 충암도 우수한 애들이 간다는 얘기니까 학업 역량을 30을 보겠다는 거지, 경희대 입장에서. 그쵸? 근데 아이고 그럼 난 충암에서 5등급이어도 진로 역량만 빵빵 쓰하면 나는 갈 수 있나? 그게 무슨 이상한 쌉소리예요, 그게. 경희대인데. 그래서 진로 역량을 50%를 봅니다. 공동체 역량 20% 보고요. 제가 아까 70이라고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보고 교과 종합하고 이렇게 한번 평가를 보시면 여기 이제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더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게 종합 영역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예. 자, 뒷페이지에 또 추가 설명이 있으니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경희대가 얘기하고 있는 학업 역량 30%, 진로 역량 50%, 공동체 역량 20%인데 각각의 역량에 대해서 조금만 깊게 들어갈게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잘 안 들리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생기부 나오고 그러면 이게 이제 팍팍 와닿아요, 사실은. 자, 학업 역량은 누가 만드나요? 애가 시험 보니까 애가 지가 만드는 거 맞아요. 내신 그리고 전반적 생기부 활동 이런 것들 애가 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얘가 만드는 건데 학업 역량 30%입니다. 일단 첫 번째 학업 성취도. 그래서 국수형 사회 과학의 교과 성적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외의 교과목 예술, 체육, 기술, 가정, 정보, 제2외국어, 한문, 교양 등의 교과 성적 보잖아요. 경희대니까. 경희대니까 보죠.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 보겠다는 거예요. 막 가나 막 9 찍고 막 8 찍고 그러면 경희대 안 뽑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쟤는 너무 성실하지가 않아. 쟤 얍삽해. 지금 종합적 평가에서 그런 내용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학기별, 학년별 성적의 추이. 즉 1학기보다는 2학기, 1학년보다는 2학년, 2학년보다는 3학년 1학기가 점수가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추이의 곡선을 그리느냐를 가산점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입학을 하게 될 텐데 중간고사 한번 보고 자폭하거나 멘탈 털렸다는 등 그딴 얘기 하시면 진짜 안 되고, 애한테도 그런 얘기 하시면 싸대기 한 대 딱 때리시고 고기 구워주시고 화이팅 딱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중간고사는 기말이랑 합산이고요. 그리고 수행평가도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시험 하나로 대학을 떨어지고 붙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10번의 내신을 치르셔야 돼요. 10번의 내신 5학기를 치르셔야지 원서를 쓰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학업 태도입니다.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는가? 이 추상적 단어 안에 평가 세부사항을 보니까 성취 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의지가 있는가?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수업 시간 태도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질문하고 발표하고 수업 시간에 딴짓 안 하고 괜히 막 수학 문제집 풀고 진짜 미치는 거죠.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자, 그리고 탐구력인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탐구력. 그러니까 내신 중요하고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 탐구 활동의 키워드가 그냥 호기심이 아니라 지적 호기심 맞습니다. 그렇죠? 지적 호기심. 우리 아들이 지적 호기심이 좀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지적 호기심.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약간 싹수가 있는 애들이 있고, 대체로 약간 귀찮아서 그냥 몰라 덮어놓고 넘어가는 스타일들이 있죠. 근데 후자가 훨씬 많지 않나요? 대체로? 현실적으로? 그러고 되게 잘하는 애들은 다 이제 남의 집 아들인 거예요. 그 엄마도 문 열고 모퉁이 넘어가면 울어요. 자기도 울 일 많지만 우리가 봤을 때 그냥 그래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지적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호기심하고는 좀 다릅니다. 게임에 대한 호기심, 이성에 대한 호기심, 아니면 무슨 유튜브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입학을 딱 하게 되면 국영수라는 공통과목과 통사 통과를 배우잖아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수업을 듣게 됩니다. 얘네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다채로운 여러 가지 목차들과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게 될 때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환경과 공학, 뭐 생활과 윤리, 내지는 뭐 건강과 웰빙 이런 식의 어떤 호기심들을 자극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탕이 돼서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지적 호기심이고 구체적으로는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교과목에서 탐구보고서 중에서 실생활로 연결하는 것까지, 그래서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 설명을 드릴게요. 선배들이 어떻게 이 내용을 했는지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애가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잘할 것 같으세요? 이거를 이제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유도를 해야 돼요. 이게 하루 이틀 갖고 안 되고 한두 번, 두 번으로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진로 역량입니다. 진로 역량은 학교가 차지를 하는 건데, 진로 역량은 즉 무슨 말씀이냐면 학교를 보겠다는 거죠. 출신 학교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신 학교를 본다는 얘기는 전공 계열에 필요한 과목들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인데, 얘가 뭐 지가 투 과목을 깔아버릴 수가 있어요. 없는 과목을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학교의 선택 과목을 얘는 선택하는 거니까 이거에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다만 이게 이렇게 오픈이 돼 있을 때 본인이 자신의 결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안 하고 엉뚱한 선택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등학교를 좀 구분하겠다. 즉 영재고인지 특목인지 자사고인지 아니면 과중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겠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면 우리 아들 이과고 공학인데 과중보다 충암이 그러면 불리한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과중하고 충암고등학교 이과가 왜 동등하죠?
그거를 알고서 충암고를 쓰신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충암고를 쓰실 때에는 그래서 이렇게 입학이 결과가 나왔는데 충암고가 그 불리함이 있다는 걸 알지만 장점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인지를 하셔서 쓰신 거 맞죠? 그건 아까 학업 역량 쪽이었어요. 맞죠? 그럼 그거 우리가 다 인지를 하자는 거예요. 이걸 다 알고 계시니까. 자, 그리고 전공 계열 과목의 교과 성취도입니다. 자, 그래서 교과 성취도 보시면 전공 계열 관련된 과목의 석차 등급, 즉 선택 과목들. 이 선택 과목도 석차 등급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취도,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수 단위, 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다 보겠다는 겁니다. 역시 고등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학생이 할 수 있는 거는요. 원점수를 올리는 거죠. 원점수. 뭐 자기가 평균을 뭐 내가 책임지겠어 이럴 수는 없고 그냥 얘는 그 선택 과목들 2학년, 3학년 때 했을 때 원점수를 올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지금 기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시내 15개 대학 위주를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밑에 있는 대학은 뭐 다른 기준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충암고등학교는 이런 활동들이 탐구력에서도 보여질 수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북샐러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영역마다 다채로운 책들의 필독서 라인들을 이렇게 공개하고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가 1학년 입학해서 통사 통과 과목 수업 듣고 수행평가 탐구보고서 발표하라 그러면 북샐러드에서 이제 내가 지금 탐구하려는 주제랑 관련이 있는 책을 선정해서 같이 끌어다가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심화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런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탄소 중립을 줄이기로 결심을 했다 이런 주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반반에 이제 얘가 마지막 결론을 잔반을 줄여야겠다. 급식실에서 나오는 잔반을 줄여야겠다라는 어떤 목표까지 나온다면 중간에 북샐러드에서 이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 필독서 라인을 읽고 깊어졌다라는 내용이 새 특사항에 들어가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유도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공동체 역량인데요. 일단은 공동체 역량은 학교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학생이 참여를 하는 그 학생의 역량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동체 역량은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인데요. 갑자기 지금 이런 키워드들을 읽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충암고 출신의 저희 졸업생이 있는데 그 친구는 진짜 딱 제가 딸만 둘인데 사위 삼고 싶은 상? 근데 제가 저희 딸들한테 얘기했더니 엄마 맘대로? 약간 이러던데 근데 너무 그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이 친구는. 그리고 너무 성격도 좋고 너무너무 진짜 어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인데 공부 못하는 지 친구들을 그렇게 챙겨요. 정신 못 차린다고 얘 데리고 와서 선생님 얘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피방에 있던 걸 제가 데리고 왔어요. 야 쌤한테 인사드려 막 이러고 오지랖이 아주 그냥 이러고 그래서 그 공부를 좀 등한시했던 친구들조차도 그 해에 굉장히 실적이 너무너무 좋았었고 이 친구는 지금 군대도 갔다 오고 지금 어떤 그 대학원 졸업해서 지금 어떤 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인스타 보니까 그렇게 똑같이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그 구성원들을 다 챙기고 같이 무슨 고등학생들이 놀듯이 으쌰으쌰하고 너무 건강하고 밝게. 자, 그런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그게 이제 처음이었고 충암고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전환됐던 처음이었고 그 해 이후부터 이제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는데 일단은 학교 분위기 자체는 나대거나 발표를 하거나 토론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반에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축구를 하면 나대죠, 애들이. 축구하자. 나대고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이러고 굳이 모의고사 보는 날조차도 점심시간에 그렇게 축구를 해. 야구를 하고 축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막 듣기 평가 안 들린다고 그러고 앉았고 막 이런 이제 쌉소리를 하는데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사실 그룹이라고 하는 게 혼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죄송합니다만 비교를 좀 해볼게요. 대성고 같은 경우는 뭐 발표하라고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지들이 막 해요. 왜냐면은 너도 나도 하는 분위기고 학교에서도 자연스럽게 하는 거고 그런 분위기가 전반에 좀 펼쳐 있기는 합니다. 대신에 내신 받기가 좀 빡세겠죠. 그거 아니까 거기를 안 쓴 거고 우리는. 근데 우리 학교는 이런 프로그램이 이때 없대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도성을 어느 정도 애가 갖추고 있어야 이 유리한 판을 나한테 좀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어딜 가나 유불리 요소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 이해하신 상태에서 충함을 선택하신 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룹을 만들 때 주도해서 같이 만드는 어떤 주도성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이한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생기부는 이런 어떤 공동체 역량은 같이 만들어서 그걸 나눴다 해서 내가 분리해주고 저 새끼가 무슨 개꿀을 가져가는 거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주제가 하나여도 이과, 문과나 공학이나 그냥 자연과학 계열마다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은 좀 안 하셔도 되죠. 유리합니다. 누구를 끌어당겨서 진행을 했을 때요. 자, 그래서 공동체 역량이 20%까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우리 충흥고등학교의 성적과 내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A고등학교, B고등학교, C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 충암고등학교도 어느 곳 하나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A고등학교는 충암은 아니에요. 표준 편차 보시면은 1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좁은 거예요. 한 자릿수를 목표로 저 고등학교가 지금 설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균은 제일 높아요. 자, 여기가 어디예요? 남고입니다. 대성고예요. 그러니까 대성고는 표준 편차가 좁고 평균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성고를 지원을 하려는 그런 해서 다니는 아이들은 대체로 보면 두 종류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유 내가 다 고민했는데 대성고 가서 그래도 좀 맞짱 한번 떠볼만 해. 얘한테도 뭐 그러니까 얘도 그냥 하겠대. 그래서 그냥 밀어붙이기로 했어.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었어? 극적. 어리버리 하다가 그냥 물다가 막 하다가 그냥 대성고 된 거예요. 멋 모르고. 그런 애들이 진짜 3년 동안 진짜 골 때려지는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듣고 시험 대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걔가. 그래서 극상위권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성고는 충암고 내신하고 대성고 영어 내신만 딱 비교해 보더라도 범위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성고는 제가 지금 2학년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데 모의고사만 5세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2023년, 2년, 1년, 10년, 9년까지 해서 5세트가 만약에 중간고사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23년 작년 3월 모고 재작년 거 해갖고 5개년의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가 다 통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듣기 빼고. 그리고 거기서도 모의고사 풀세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시다바리들 다 빼는 거죠. 목적, 뭐 의미 이런 거 다 빼고 주요한 지문들 있죠. 실용문 다 빼고 그것만 5개를 싹 넣고 교과서 한가 끝. 그리고 외부 지문 5개 끝.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 각 중학교에서 뭐 A 등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 소화할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는 수업할 때 1시간에 10개 지문씩 나갑니다. 그럼 이거는 거의 강사한테도 거의 목 터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 10개를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어요? 자, 뭐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충암고는 좀 이따 내신 보시면 알겠지만 범위 자체가 굉장히 좁거든요. 범위가 좀 많이 적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어려워지고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대성고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애들이 조금 구성원 자체가 어느 정도 걸러져서 왔다라는 전제하에 범위를 왕창 주고 시험을 좀 쉽게 내요. 범위를 왕창 주는데 시험이 되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해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할 만한 수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하죠. 그래서 대학이 바라봤을 때 A고등학교가 이 정도의 포물선에 꼭지점을 그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 딱 보면 어떤 대학들은 뭐야 자사고야? 뭐야 보니까 아니잖아. 자사고 약간 뽕 부리고 끼 부리네? 자사고는 아니잖아. 이거 다 알아봐요. 그래서 이런 대학을 어떤 특정 대학은 저런 고등학교를 좋아하는 대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다는 거죠. 자, C고등학교는 예일여고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성고에 비하면 표준 편차가 조금 벌어져 있죠. 자, 그리고 평균 점수도 좀 아래인데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니고요. 예일여고가 대학이 어떤 고등학교 일반고를 좋아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학교예요. 표준 편차를 15 언더로 짜려고 자꾸 설계를 하는 거고 난이도를 계속 조절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평균 점수는 75점 정도, 70점대. 이걸 설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충암이잖아요. 충암고는 평균 점수가 67이고 표준 편차는 18입니다. 상당히 벌어져 있죠. 이거 명지보다도 좀 더 벌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남학교가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서 그 성적표 추이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A, B, C, D, E 중에 D하고 E에도 애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 편차가 좀 큰 학교고 이것은 우리한테 기회라는 거죠, 사실은. 자, 더군다나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평균은 점점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도 아시겠죠? 자, 표준 편차는 점점점 늘어납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제일 큰 편이에요. 제가 간담회 오늘로써 3번째고 나머지 지금 5개 남았는데요. 제일 큰 학교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아들한테는 어때요? 대박스. 이거 몰랐지롱? 이러면서 아들이 엄마 너 이렇게 충하면 애들 못한다고 그러더니 나는 왜 내신이 3등급이야? 나 왜 2등급 후반이야? 나 의치안이 못 가? 이러면 의치안이 못 가지 새끼야. 그거 지금 말았냐? 의치안이 3등급인데 어떻게 가? 뭐 어떻게 뒤집어서 어떻게 가요? 정시로 가요? 못 가잖아요. 못 가는데 아들아 좀만 기다려라. 좀만 더 버텨. 고기 먹어 일단. 고기 구워주세요. 그리고 애한테 얘기하는 거죠. 좀 있으면 아들아 너희 학교 평균이 점점 내려갈 거야. 네가 딱히 되게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진 않은데 이상하게 자꾸 점수가 올라갈 거야. 왜냐하면 애들이 깔아주기 때문이죠. 그쵸? 근데 이것도 중위권부터의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최상위권 걔네들이 노냐고요. 그 엄마는 나랑 비슷한 엄마라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먹냐 안 먹냐의 복고독고 이제 이런 싸움이 시작이 될 건데 어찌됐건 전반적 분위기는 이렇고 3등급 정도 학생들은 이제 올라갈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멘탈이 애들이 좀 맛이 가고요. 올라갈수록 3학년이 이렇기 때문에 정상화된 수업들을 사실은 조금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좀 형성이 돼 있다는 걸 내신에서는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번의 내신을 봐야 된다. 학기로 봤을 때는 5개의 학기. 따라서 이 추이를 이해하시는 엄마는 좀 더 근사한 제안을 하겠죠. 아이한테. 막 답답하다 그러고 막 또 아들은 그렇게 좀 쉽진 않잖아요. 약간 어렵잖아요. 아들은. 그쵸? 그리고 막 하기가 좀 안 되고 얘가 어렵기도 하고 이러실 텐데 제안을 조금 더 근사한 제안들을 하시는 겁니다. 좀 있으면 숫자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세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아들아. 엄마랑 같이 커피 한잔 해보자. 얘기 좀 해보자. 이런 제안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겨울이 오겠죠? 고등학교 1학년 봄도 오고 여름도 오고 가을도 오고 겨울도 올 텐데 이제 좀 있으면 날씨 푹해져 갖고요. 벚꽃이 불광천에 피기 시작을 할 거예요. 벚꽃의 꽃말을 아시죠? 중간고사.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 벚꽃이 만개를 한다. 그러면 와, 막 작년처럼 잠깐 나갔다 오자. 거기 막 맥주 팔고 막 길거리에 막 난리 났는데 지금 죄송합니다만 중간고사가 아직 진행이 안 된 시점이 벚꽃 만개예요. 그럼 좀만 참아. 그러면 이제 참고 시험이 끝나면 벚꽃은 져 있어요. 그게 중간고사입니다. 그래서 벚꽃의 어떤 알라밍에 대한 의미를 이제 3년 동안 좀 달리 가져가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벚꽃도 맞이하시고 여름도 맞이하시고 가을도 되고 겨울이 돼서 앞으로 딱 11개월 이후에 그때는 학부모님 대학이 이미 결정돼요. 대학 결정되잖아요. 그때. 갑자기 뭐 바뀌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입시가. 그때 왜 결정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괜히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어머니들 불안하게 해드릴 이유는 없어요. 저는. 일단 고1 내신이 나옵니다. 그쵸? 1학기하고 2학기에 2번 학기에 내신이 나오죠. 자, 그래서 얘가 평점이 이제 전 과목 다 해서 2.17, 뭐 국영수 다 해서 2.1 이렇게 등급이 나와버렸어요. 자, 그리고 3월에 모의고사 한번 봅니다. 그리고 6월, 9월, 11월에 보는데 6월 모고를 서울시 교육청이 안 봐요. 서울시가 안 봐요. 그래서 3월하고 9월하고 11월을 보는데 11월 모고, 그러니까 2학기 마지막에 기말고사 기간에 봐버려요. 그거를. 그래서 11월 모고의 성적표도 나와 있습니다. 11개월 이후에는. 자, 그리고 2학년, 3학년에 이제 선택 과목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학년에 무슨 선택 과목 할 건지는 이미 고등학교 딱 입학함과 동시에 몇 개월 안 가서 조사가 한번 싹 돼요. 뭐 선택할 건지. 근데 그때까지도 뭐 안 정했다는 둥 어쩌다는 둥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미리 다 설계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선택 과목도 이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면은 얘가 어디를 갈 수 있는지 벌써 좌표가 나와 있는 거예요.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겨울방학부터 재원생들을 상대로 수시 지원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
반드시 학부모님과 학생이 동석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서는 피터 선생님이 같이 나와서 1대1로 1시간 정도 상담을 합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생기부를 진단을 하겠죠. 생기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11개월 지났지만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게 되면 생기부의 전반적 진단을 하게 돼서 2학년의 시나리오를 같이 짜게 된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맞죠. 자, 이런 수순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대체로 이 상담을 안 하거나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럼 아까 같은 1학년보다 2학년, 2학년보다 3학년이 평균이 낮아지는 이유는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엄마들 머릿속에는, 아버님 머릿속에는 등급만 있어요. 등급. 충암고인데 3등급 실화냐? 이러려고 충암고 갔어? 막 이러고. 모의고사도 없어요, 머릿속에. 그럼 아들도 에이 몰라 이씨. 그냥 자기랑 비슷한 애들끼리 그냥 축구하고 돌아다니고 피방 가고 이제 노는 거지. 근데 뭐 놀기만 하진 않아요. 학원도 정상적으로 가긴 가요. 가긴 가는데 뭔가 성적이 오를 만한 뭔가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갈수록 답이 없어 보여서 자꾸 등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목표가 없잖아요, 목표가. 그 목표 어떻게 생기게 만드느냐, 이렇게 상담해야죠. 수시 지원 상담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수시 지원 상담은 실제로 충암고등학교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충암 군께서는 전과목 내신을 1.67로 딱 1학년 마무리를 찍었습니다. 아, 수고했다 아들아 진짜. 너무 아이폰 바꿔줄게 이 정도면. 약간 이런 느낌. 자, 그리고 국영수를 따져봤더니 1.83이에요. 아, 이것도 충암고 느낌스 살짝 납니다. 그러니까 얘는 느낌이 어떠냐면 국영수를 물론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되게 성실한 학생인 거예요. 통사 통과를 챙겨가지고 얘가 등급이 지금 전과목 하니까 더 높잖아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11월 모고를 봤어요. 11월 모고를 봤더니 엥? 333? 뭐지? 자, 여기서 우리가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엄마한테 가요. 엄마 뭐 하셨어요? 얘는 지금 내신 이렇게 챙기느라고 죽을 똥 살 똥 밤새서 스카 가서 공부하고 다 이걸 하는 동안 엄마는 뭐 하셨어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춘다는 거는 엄마 몫이에요. 진짜 죄송합니다만 낳아놨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먹이고 입히는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입시에서는. 입시를 이해하고 입시를 공부하고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들을 같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입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시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는 내 이름 석자는 잠깐 접어둬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누구의 엄마로서 존재하는 거지 내 이름 석자는 상관이 없죠.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고 내가 자존심이 어떻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김충암의 엄마로서만 존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3년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사실은. 얘한테도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애는 내신에서 전력 질주하고 계속 달려가는 바람에 수능 최저까지는 생각을 못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방학이라든가 주말이라든가 수능 최저를 맞춰주는 작업은 학부모님께서 단단히 해주셔야만 한다.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얘는 어찌됐건 간에 이랬어요. 그래서 얘 어때요? 전외신을 받고 교과로 광운대학밖에 갈 데가 없어요. 1순위로. 왜냐면 광운대는 최저가 없거든요. 그리고 2순위로는 딱히 갈 데가 없습니다. 교과로는. 자, 그런데 종합으로는 1순위로 경희대 갈 수 있죠. 근데 경희대는 종합에서 최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 수가 있는데 아무튼 종합이니까 이거는 좀 뭐 교과랑 같이 섞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또 고려대도 2순위로 가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퀘스천 마크가 있죠. 국어가 3이고 수학이 3이고 영어가 3인데 이게 수능 최저가 되게 간당간당한 거고 111이 나와도 지금 고대를 갈까 말까 하는데 왜냐면은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11월 모고고 우리가 결국에는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 최저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고3 때 치르는 대수능인데 고3 때 고대를 치르는 애들이 대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재수생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2학년, 그러니까 3학년 3월 모고까지는 재수생이 안 들어옵니다. 성적표에. 그때까지는 교육청 모의고사고 3학년 6월 모고부터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재수생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 봤을 때 얘는 못 맞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괜히 써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뭡니까? 이거 받고서 여기 가려고 우리가 지금 그런 게 아닌데.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지금 이런 상담도 안 하면 그마저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되게 억울해들하세요. 이 얘기하면은 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1.63인데 이주아 뭐? 경희대 간다고? 광운대 얘기하고 하자. 야 듣지 마 아들아 듣지 마. 대치동 가서 컨설팅 다시 해볼 거야. 약간 이런 심리가 발동이 돼요. 근데 첫째 자녀의 입시를 치르신 분이라거나 아니면 좀 더 딥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식의 반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엄마 자존심 딱 발동 걸린 거잖아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왜 그런지에 대한 공부가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자, 이 친구한테 그러나 이제 1학년밖에 안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3학기가 남아져 있고 생기부는 사실상 더 남아있는 상태라서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공학계열 네가 지원을 했는데 오케이 좋다. 자, 잘 들어 충아마. 너 3합7을 만들어야 돼. 2학년 모고에서도 3, 9, 10일이 있어. 특히 2학년 11월 모고를 봤을 때는 이제 3학년 거에 대한 원서 시즌이 돌아왔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3합 7 맞추는 걸 목표로 해야 된다. 그리고 공학에서 멈추지 말고 2학년에 너의 생기부의 키워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학이다.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너의 목표는 뭐냐면 내신 일단 1.67, 1.83 참 잘했는데 영어 내신 2 지켜. 꼭 지켜. 자, 그리고 수능 영어에서 3이 뭐냐? 장난감이야 너 지금? 너 무조건 충분히 할 수 있어. 1등급 받아야 돼. 근데 얘가 왜 3을 받겠어요? 얘는 듣기에서 틀리는 애야. 모고가 영어에서 3등급 나오는 애는 듣기에서 무조건 틀려요. 한두 개 이상 틀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라고 하는 이 시험은 난이도가 그 성적표 받아보시면은 이제 성적표 밑에 정오표가 있습니다. 맞았으면 동그라미, 틀렸으면 X표시인데 정오표 바로 밑에 A, B, C, D, E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쉬운 문제는 A, B, C예요. 그리고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문제는 D, E입니다. 영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전 과목의 성적표는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3등급이라는 얘기는 A, B, C 중에서 틀린다는 얘기예요? 안 틀린다는 얘기예요? 틀린다는 얘기잖아요. D, E만 틀리고 A, B, C를 싹 다 맞았으면은 3등급이 안 나와요. 듣기평가는 쉬워요. 초등학교 6학년도 귓구멍 뚫려있고 제대로 단련만 했으면 책 한 권만 띄워도 만점이 나오는 게 수능 영어의 듣기평가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수능 영어 듣기를 어렵게 내면 강남권 애들, 영유 나온 애들, 해외에서 살다 온 애들만 유리할 수 있는데 자, 강원도에 있는 애도 봐야 되고 제주도에 있는 애도 보고 전라도에 있는 애도 봐야 되는데 국가고시의 영어 듣기평가를 어떻게 어렵게 내요? 당연히 쉽게 내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 지가 이 정도 내신을 받을 애면 사실상 영어 모의고사에서도 충분히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문제들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드업은 쉬운 문제부터 조져서 빌드업을 해서 3에서 2로 가고 2에서 1로 가는 유형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애한테 빈순삽을 잡고 킬러를 때려준다. 좋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을 거나 똑바로 맞자는 거죠. 듣기 안 틀리고 주제 제목 요지 똑바로 맞추고 장문 독해 똑바로 맞추고 흐름 무관한 문장 맞추고 실용문 맞추면은 이건 2등급 나와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들어간다는 걸 솔루션으로 제시를 해서 아들아 너의 내신은 1.65가 아니라 1.67이 아니라 1.5다. 자 그리고 국수형만 합쳐서는 1.6이 나온다. 이걸 목표다. 따라해봐. 뭐라고? 1.5야. 1.6이야. 할 수 있겠냐? 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 학교 분위기가 약간 맛이 가고 있어. 약간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죠. 예, 이렇게 돼서 1순위는 학생부 교과, 아까 강운대도 되나 마나 막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3합 7을 맞춰서 한양대의 학생부 교과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균관대는 3합 7을 맞추면 2순위로 성대를 학생부 교과로 쓸 수 있죠. 아까 3합 7이 우리의 목표였으니까요. 종합으로는 종합으로는 고려대학교를 1순위로 쓸 수 있습니다. 어머님 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내신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1시간 동안 엄마 있는 앞에서 아빠 있는 앞에서 이걸 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리고 목표 등급을 이렇게 맞고 너가 3합 7만 맞추면 아들아 너 고대 갈 수 있어. 1.5 맞출 수 있겠냐?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가슴이 벌렁벌렁 하지 않을까요? 그럼 얘네들 단순하고 되게 저돌적인 남자애들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목표가 있고 엄마 앞에서 딱 이렇게 숫자가 보이는 순간 발동 걸리는 거거든요. 진짜로. 저 이런 사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저 학생이 고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위해서 대학을 간다는 너무나 감동적인 저 그때 눈물 날 뻔했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왜냐면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좀 입시를 크게 성공을 못한 거예요. 그 학생도 저희 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누나랑 싸우는 걸 많이 본 거죠, 얘가. 그래서 나는 진짜 집안에 이런 분란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 엄마가 속상했던 거 내가 입결로 한번 상쇄를 좀 시켜보겠다 싶어서 엄마 보는 앞에서 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이렇게 올려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한 이후에는 연락 한 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고대가 보인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케이스도 비슷한데요. 2.74, 2.67입니다. 모의고사 3.2이고요. 식품공학과. 이 친구는 보다 현실적으로는 교과로는 2합 7 맞춰서 상명대. 선생님 아까 뭐 강원대 얘기하더니 강원대보다 상명대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는 모의고사가 333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322고 내신은 아까 그 친구보다 낮은 편에 속하죠. 그러면은 요 내신으로 학생부 교과로 갔을 때에는 상명대, 최저가 있는 데랑 최저가 없는 데는 입결이 달라요. 강원대는 교과를 열어놓고 최저를 없앴을 땐 누구 보고 들어오라고 설계를 한 거예요? 지방에 있는 일반고예요. 지방에 있는 일반고인데 1점대 애들도 최저 못 맞추는데 우리 학교 받아줄게. 인서울이야. 야 그래도 들어와라. 이건데 충암에서 거길 왜 가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저 있으면서 경쟁력 있는 데를 가겠죠. 그럼 내신이 조금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2합 7. 상명대 주제 파악 확실하게 하고 있죠. 상명대, 홍대랑 맞짱 안 뜹니다. 3합 8을 찍고 있는 홍대한테 상명대가 우리도 3합 8 이럴 순 없어요. 그래서 2합 7입니다. 자, 그리고 홍대 3합 8 맞추면 여기 가는 거지 뭐. 그쵸? 자, 그리고 단국대학교, 국민대학교를 학생부 종합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친구한테도 2합 5를 맞춰라. 2합 5예요. 그러면 3하고 2만 맞추면 돼요. 내지는 영어가 1이 나온다 그러면 하나는 4등급을 때려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2합 5를 맞춰서 건강을 위한 식품관리라고 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팀을 잡아줬습니다. 영어 내신 2 찍어라. 그러면 충암고 담당하시는 우리 박진창 강사님 오세요. 이래가지고 박진창 강사님 우리 김충암이 지금 이렇고 지금 내신 약간 와리가리 해가지고 지금 이거 약간 간당간당 한다잉. 그러면은 얘 2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 얘 책임 좀 지세요 지금. 충암고 담당하시는 우리 박진장 강사님은 충암고만 지금 4년이 넘으셨어요. 5년 차입니다. 5년 차. 자, 그래서 설계하고 수능 내신 수능 영어 1 찍고 목표 내신 2.3 찍으면 교과로 2합 5 맞춰서 국민대학교 합격하죠. 자, 그리고 홍대 3합 8 찍어서 홍대까지 합격 가능성 보입니다. 자, 그리고 종합으로는 건대와 여기 서울대학교 아닙니다. 잘못 썼어요. 서울시립대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같이 설계가 진행이 가능한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네. 자, 여기 숫자를 좀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제 수능 최저가 제가 아까 어머님들 몫이다라고 좀 약간 뼈 때리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능 최저도 애 몫이고 내신도 애 몫이면 엄마 몫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몫이 있어요. 최저가 분명히 어머니 몫인데 이거를 설계하기 위한 방법은 수능에 대한 어떤 그 모의고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지죠. 첫 번째는. 그래서 3월 모의고사 날짜, 9월 모의고사 날짜, 11월 모의고사 날짜는 공교롭게도 모든 내신이 진행되어지는 그 중간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신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날만큼은 학부모님이 컨디션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되고 실제로 모의고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도 전주 주말에는 계속 얘기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죠. 그러지 않으면 충암고 가가지고 지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애들이 퍼 자버려요. 수학 시험보다 퍼 잔다고요, 진짜로. 그리고 막 괜찮아! 막 이러고 앉았고 그거 어디 가서 나중에 그 벌은 남 못 줍니다. 계속 그렇게 되는 분위기가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하고요. 최저를 맞출 때 전제 조건으로 영어를 만약에 1을 찍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니네 2주와 영어만 하니까 영어 가스라이팅 오진다잉 이러실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가 영어학원 원장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긴 설명도 안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는. 영어를 최저에서 전략 과목으로 삼는 건 입시의 기본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셔도요. 현장에 들어가셔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은 자꾸 그 어떤 우선순위에서 넘어가요. 왜냐면 수학을 못하니까. 수학을 막 특강을 껴서 이틀을 더 깔고 뭐 선행을 더 해야 되니까 방학에는 막 무슨 요일을 더 끼고 과외를 또 붙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영어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대전제가 잘못됐어요.
정시로 보내실 거예요? 대학을? 정시로 보낼 건가요? 아니면 수능 최저를 반드시 수학으로 하셔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얘가 수학을 되게 잘해. 그럼 말이 돼요. 수학을 되게 잘하고 특별히 다른 과목보다 수학을 월등하게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예요? 그러면은 말이 되죠. 그러면 수학으로 최저를 맞춰야 되니까 수학으로 가는 건 맞는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이 됩니다. 그럼 2학으로 가실 거예요? 수학 하나랑 탐구 하나?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데 굳이? 결국에는 아까 3합이네 2합이네 이렇게 대학별 조건들을 말씀드렸지만 3합이라는 건 국어, 영어, 수학 중에 2과목을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탐구 쪽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3합을 맞추겠죠? 대체로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국수형을 3개를 다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다라고 봐야죠. 이과든 문과든 간에. 그러면 국영수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할 때 영어가 무조건 디폴트 아닌가요? 절대평가인데? 나머지 4% 안에 들어야 되고 12% 안에 들어야 2등급인데 영어는 90점만 넘으면 몇 명이 됐던 간에 1등급 주겠대요. 80점만 넘으면 23%든 뭐 30%든 2등급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영어를 선택을 안 하죠? 영어가 왜 등한시 되죠? 그래서 아까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괜히 영어를 쓸데없이 3을 맞고 난리야. 어이없게. 답답한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자꾸 과학이랑 수학 얘기만 해요. 여기서 정신을 우리가 차려서 균형을, 밸런스를 좀 맞춰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공감대 형성이 딱 돼가지고 엄마가 영어만큼은 1, 엄마 말 들어. 엄마가 너보다 조금 더 공부하고 있어. 입시에 대해서 1 찍자. 그러고 나서 얘기해보자 우리. 1 찍고 그냥 안 해버리면 안 되는 거고 1을 찍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3합8이 어느 대학교였습니까? 홍대였습니다. 3합8을 맞추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아들이 영어를 1을 찍었어요. 그럼 8 빼기 1이니까 7이잖아요. 7. 근데 수학을 되게 잘했던 애인데 수능 당일날 갔더니만 애가 막 쫄아버렸어. 그럴 수 있잖아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벌렁 하고 막 갑자기 무섭기도 하고 얼마나 떨려요. 태어나서 시험장 처음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걔가 미끄러져갖고 실수를 했거나 OMR 체킹을 어쨌거나 뒷페이지에 2문제를 못 풀었거나 어쩌나 저쩌나 해서 평상시 2 찍던 우리 아들내미가 4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4예요. 그런데 국어가 그 해에 좀 어려웠대요. 그래서 원래는 2, 3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가 2, 3 왔다 갔다 하면은 자기 심리상 무조건 2라고 자꾸 세뇌를 시켜요. 근데 그냥 3이 찍었어요. 그래도 영어가 1이니까 3합 8입니다. 이해가시죠? 이거예요. 3합 7, 7입대. 6, 5, 2합 6, 5, 4에서 마이너스 1. 영어가 1을 안정적으로 찍어준다면 나머지 과목에서 수능의 그날을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버퍼를 만들고 입시를 치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수능 최저는요, 학부모님들 이게 되게 살 떨리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 정도까지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가 올해 저희가 이제 막내를 입시를 치렀거든요. 근데 걔를 치르면서 이 수능 최저에 대해서 더 절감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수능 최저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일단은. 그리고 각 대학의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 뭐야 영어만 1 찍고 국어는 뭐 3 찍고 수학 4 찍으면 3합 8인데 그걸 못하나? 4등급이 뭐 그렇게 어렵나? 이러시겠지만 홍익대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홍익대 빡센 학교 맞잖아요. 거기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홍익대가 저 조건을 걸었을 때는 우리보다 머리 이미 다 쓰고 나서 시작을 한 거예요. 재수생도 생각하고 홍대 정도면 자사고 애들도 있고 특목고 애들도 있는데 그 애들조차도 저걸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저 조건을 맞췄다는 것은 뭐냐면 입시 전반에 걸쳐서 더 이상 을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저를 저렇게 맞춘 애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딱 맞추는 순간 약간 갑으로 살짝 올라가요. 그럼 대학은 그때부터 똥출이 탑니다. 최저 맞춘 애들은 제한적이고 이제 수시에서 놓쳐버리면 정시로 그 인원이 다 가버릴 테고 인원수는 전체 학생 수가 점점 좁아지고 있고 지방에서는 지금 문을 닫네 맞네 하고 있는데 이거 끝까지 사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저를 맞춰버리면 이제 내가 대학을 약간 골라야 되는 상황도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도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처음에 수시에서 떨어졌어요. 논술에서. 그런데 최저를 맞추기는 했어요. 얘가. 근데 이제 콜이 안 오는 거죠. 추합에서. 그리고 뭐 정시를 쓸 정도의 대비는 안 됐던 거예요. 어떤 특정 과목은 완전 나락이었으니까. 재수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뭐 종로학원, 뭐 정일학원, 강남대성 이런 데를 이제 해가지고 애가 3월 달에 처참한 마음으로 재수학원에 이제 등록을 해서 다녀요.
다니는데 4월 달에 전화가 왔대요. 다시 오라고. 정시에서도 TO가 남아있게 된 거죠. 웃지 못할 상황, 진짜로. 예, 세종대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저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 이것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저 맞추려면 일요일은 수능 공부하는 날, 그리고 특히 방학 때의 특별한 세팅들, 1학기는 현실적으로 수능 공부를 영어를 뭐 따로 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2학기 때부터는 모고 날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전반적 과정을 설계를 다시 할 겁니다. 모의고사와 수능은 내신과 수능 모의고사가 조금 다른 결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우리 충안고등학교는 전체적으로 지금 설계를 진로 역량 설계를 할 때 창체를 통해서 학교 수업 열심히 하고 창체하고요. 북샐러드 활용하셔야 되고 또 지역사회 공동체 활용하셔서 설계하시면 됩니다. 특히 상위권 완전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역사회 공동체 프로그램. 또 수업 시간에 질문하고 그 안에서 독서를 활용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아들들은 책을 또 특히 많이 잘 안 읽죠. 여자애들이하고 무조건 잘 읽는 건 아니지만은 이것도 역시나 부모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으셔야 되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책을 많이 안 읽으시고 그런 모습이 많이 안 보여지면 애도 안 읽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입시하고 이게 직결이 되다 보니까 어디서 얍삽하게 뭐 발췌본을 해가지고 뭐 읽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발췌본은 뭐 있습니까, 애들이? 그래서 북샐러드에 지정 책이 있어요, 부모님들. 그래서 충암고만의 일종의 용어 같은 거예요, 저게.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이 1학년 딱 올라가서 통합과학, 통합사회 수업 들을 때 탐구보고서 주제를 뭘 하나 잡을 텐데 그거랑 관련해서 북샐러드에 무슨 책이 있지? 라는 거를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 가지고 책을 2권을 사세요, 2권을. 2권을 사셔서 아들 하나, 나 하나 이렇게 딱 주셔가지고 일주일마다 어느 챕터까지 읽겠다고 지정을 하셔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같이 밥 먹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학부모님께서는 질문을 다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페이지당. 여기서 나는 이게 궁금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장이 되는 거야? 이거 실생활이랑 관련된 거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아들아? 이 과정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너무너무 어색하겠죠. 엄마 뭐 하는 거야? EBS야 여기? 이러겠죠. 근데 이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 엄마도 참 어지간하다. 이 정도면 나도 엔간하면 따라주는 척이라도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책은 못 읽어요. 아무리 사다 줘도 읽지 않는다 그랬는데 누가 읽어요? 그 남편분이 학부모님, 어머님한테 책을 사다 주시면 그걸 읽나요? 제가 친한 언니가 남편이 야, 이 책이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떤 책을 사다 줬대요. 그래서 왜 어울리냐니까 다이어트 좀 하라면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사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채식에 관련된 책이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그로데스컬한 너무나 이상한 빡센 소설인데 읽겠습니까? 그런 의도로 줬을 때 안 읽죠. 우리가 안 읽죠. 자, 그리고 함께하는 실천활동 독서 토론 캠페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번 2학년의 선택 과목까지 꼭꼭 물을 읽고서 같이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죠. 자,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유엔이 지정한 17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과 통사통가의 주제를 연결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건강과 웰빙,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적정 가격의 깨끗한 에너지인데요.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 충안고만의 프로그램으로 실제 사례를 보여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노인이 기계 앞에서 약간 어쩔 줄을 모르고 계시죠? 저 기계의 이름은 키오스크입니다. 실제로 저희 충안고등학교 재원하고 있는 이제 여러분의 선배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이 지역사회 공동체랑 연루해서 실행을 했던 프로그램의 일종인데요. 일단은 노인과 장애인들은 요즘에 만연해 있는 저 키오스크 활용이 과연 편안할까? 저게 편리하다고 느낄까? 우리도 어디 갑자기 주문이요 했는데 거기서 하시면 돼. 그러면 아씨 뭐야. 약간 잘못할까봐 쫄잖아요. 나만 어리버리하는 거임? 약간 좀 멋없어질까봐 약간 다시 하고 주문된 거 맞아? 막 이러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장애인이나 노인들은 어떻겠어요? 잘 안 불러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발달돼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통사 통과 과목에서 이런 얘기들을 공부를 한단 말이야. 인권 복지나 경제 임금이나 프로그램이나 환경이라는 주제로 그 교과서 목차가 있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실생활에 키오스크랑 연루를 딱 시켜버린 거죠, 얘가. 그래서 이제 퀘스천이 생겼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은 키오스크 활용 괜찮아? 그럼 이것과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책은 뭐가 있지? 우리 학교 북셀러드 찾아보자. 책을 찾았어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설문지를 조사했어요. 지역사회에서 설문지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은평구 의회에 제안을 합니다. 이런 키오스크에 음성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깔리면 어떻겠느냐라는 걸 고등학교의 어떤 시선으로, 고등학생 시선으로 제안을 할 수 있죠. 이게 지역 공동 사업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사회 공동체 프로그램이라는 것의 장점인 거죠. 우리 학교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서 해결 방안으로는 일단은 음성 지원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수학과 프로그램이 기반이 돼야겠구나라는 걸 얘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관련된 과목이 뭐냐면 미적분이죠. 그리고 물리 쪽에서도 주파수와 관련된 물리 과목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2학년과 3학년에 관련된 선택 과목을 땅땅 선택을 했다라는 시나리오예요. 실제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어때요? 국영수, 통사통과, 한국사를 1학년 때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필두로 해서 결국에는 미적분과 물리를 선택했다라는 얘기로 하는 거고 주파수에 관련해서 탐구보고서 하나 2학년 때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까지 투 과목을 뭘로 선택할 건지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정도면은? 자, 그래서 정책, 실현, 융합과학 탐구 3학년 선택 과목까지 시나리오가 나오게 됩니다. 지역사회 공동체 프로그램은요. 충안고등학교 1학년, 2학년한테 다 열려있는 프로그램이에요. 3학년 때는 안 합니다. 그래서 공지가 올라오면 리로스쿨이나 이런 공지가 올라오면 학부모님들께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빨리 찔러 이렇게 옆구리 찔러주셔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우리 충안고는요. 물리와 화학이 필수인 학교예요. 선택 과목 중에. 그럼 뭔데 다른 건 뭐가 있어? 물화생지가 다 깔려있는 학교도 있어요. 물화생지를 다 해야 되는 학교. 근데 물리와 화학으로 좁혀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과 성향이 좀 더 강하고 공학으로 괜찮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충안고등학교 잡 뒷바인 보겠습니다. 내신은 누가 한다? 아들내미가 한다. 아들내미가 하죠. 자, 그리고 수능 최저는 누가 맞춘다? 엄빠가 맞춰준다. 엄빠가 맞춰준다. 방학 세팅 딱 하시고 모의고사 날짜 챙기시고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 대응성 계속 하셔야 됩니다. 생기부는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충암고는 이미 실적이 나오는 학교고 계속해서 누적된 충암고만의 생기부 시나리오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동아리도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충암고 생기부만 파악하면 안 되죠. 경쟁학교들의 생기부의 추이라든가 저고등학교보다 우리 아이의 이 생기부가 경쟁력이 있는 게 맞아?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조금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개강은요. 3월 둘째 주 화수에 딱 개강을 시작을 합니다. 내신은요. 이렇게 해서 이제 5월 보통 첫째 주나 4월 마지막 주 부분에 중간고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중간고사의 긴 여정과 치열한 수업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안내문을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충암고 내신 분석 레포트부터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